2026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동아시아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또다시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미국은 훈련이 끝난 뒤에야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강대국 간 긴장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사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단순한 무력 충돌의 전조라기보다는 철저히 계산된 외교적 신호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국무부는 1월 1일 성명을 통해 중국의 자제를 촉구하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무력이나 강압을 포함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눈여겨볼 점은 이 성명이 중국의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12월 말 이틀에 걸쳐 육해공군과 로켓군까지 동원한 포위 훈련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이 실시간으로 강하게 반응했다면 중국과의 직접 충돌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훈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상황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성명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실시한 7번째 대만 포위 군사훈련에 대한 미국의 첫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7번째라는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중국은 이미 6번 대만 포위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압박할 때마다 포위 훈련을 합니다. 대만과 미국에게 경고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미국의 태도는 최근 승인된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와도 연결됩니다. 미국은 약 1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원에 달하는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됩니다. 미국이 대만에 이렇게 많은 무기를 판 건 처음입니다. 이는 대만을 향한 미국의 안보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무기 판매 내용을 보면 미국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포, 자폭 드론, 대전차 미사일이 포함됐습니다. 이건 공격용 무기가 아닙니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방어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러시아 보급 거점을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대만이 하이마스를 확보하면 중국군 상륙 지점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자폭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컷은 싸지만 위력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탱크와 장갑차를 자폭 드론으로 파괴했습니다. 대만이 자폭 드론을 대량 확보하면 중국군 상륙 부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은 해안방어에 필수입니다. 중국군이 상륙하면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울 겁니다. 대만이 대전차 미사일로 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명백한 도발로 규정했고, 이번 포위 훈련 역시 미국과 대만을 동시에 겨냥한 경고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팔면 우리는 군사훈련으로 응답한다. 대만이 무기를 받으면 우리는 압박 수위를 높인다. 이게 중국의 패턴입니다. 행동에는 반드시 반응이 따릅니다. 중국군은 이번 훈련에서 무인기를 활용해 타이베이 도심과 최고층 빌딩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만 수도 상공에 중국 드론이 날아다녔다는 겁니다. 대만의 방공망이 뚫렸다는 의미입니다. 대만은 미국제 방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드론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는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지, 즉각적인 군사행동을 예고하는 신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이 정말 공격하려면 드론 영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비밀리에 진행합니다. 영상을 공개했다는 건 과시용입니다. 대만과 미국에게 우리 능력이 이 정도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심리전입니다. 동시에 중국 외교라인은 대만 문제는 핵심 이익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미국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는 선에서 발언 수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이 외사판공실 주임은 미중 협력도 중요하지만 대만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직접 비난하거나 이협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대만 포위 훈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일은 아니다라며 의미를 축소했고, 시진핑 주석과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도가 담긴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늘 해왔던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사안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건 의도적입니다. 트럼프는 상황을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중국과 충돌하면 손해입니다. 무역협상도 해야 하고 북한 문제도 협력해야 합니다. 대만 때문에 중국과 관계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미 의회 중국 특별위원회는 중국의 훈련을 의도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초항적 기구에서 나온 발언이라 무게가 있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동의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의회가 강경하게 나가라고 해도 트럼프는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이런 태도의 배경에는 오는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로 미중 관계를 극단적으로 악화시키기보다는 무역 협상과 글로벌 현안을 포함한 보다 큰 틀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원칙적 입장은 분명히 하되 실제 행동에서는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거래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중국과 큰 거래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충돌할 이유가 없습니다. 4월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을 타결하려면 지금은 관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기보다는 대화를 위한 공간을 남겨두겠다는 의도입니다. 전략적 판단입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미국과 전면 충돌을 원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부동산 위기에 청년 실업률이 높고 수출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면 중국 경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중국도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군사훈련으로 압박은 하지만 실제 공격은 하지 않습니다. 대만 역시 방어 태세를 강조하면서도 지나친 자극을 피하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자국 전투기가 중국군 전투기를 감시하는 장면을 공개하며 대응 능력을 과시했지만 공식론 통해서는 상황을 확대 해석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는 대만 역시 현재 국면을 군사적 충돌보다는 외교적 압박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만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 대만이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대만은 작은 섬입니다. 중국의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도와준다 해도 대만 본토는 큰 피해를 입을 겁니다. 그래서 대만도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방어 태세는 유지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을 둘러싼 변수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타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타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발언 이후 중국은 여행 자제 권고와 일부 경제적 압박 조치를 통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자제령이 먼저 나왔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은 일본 수산물 수입 제한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토류 수출 규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안보 강화와 군비 증강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이 일본 편에 서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일본으로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일본은 대만 문제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일본의 발언에 대해 언급을 피했습니다. 일본을 지지하면 중국을 자극하니까요. 일본은 난처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압박은 계속되는데 미국의 지지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중국의 요구를 들으면 안보가 약해지고 미국의 요구를 들으면 경제가 타격을 받습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왜 하필 지금 중국이 이런 조치를 취했는가에 대한 분석이 분분합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한일 관계의 균열을 내 정치적 부담을 주려는 의도입니다. 중국은 한일 협력을 경계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함께 삼각동맹을 형성하면 중국을 견제하는 강력한 축이 됩니다. 또 하나는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 문제 등으로 국제적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원 무기화를 시도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입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유전지대를 두고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국제사회가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내도 미국이 강하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결국 현재의 대만 해협 상황은 전쟁 직전이라기보다는 미중 양국이 서로의 레드라인을 시험하며 힘의 균형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중국은 군사력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미국은 동맹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직접 충돌은 피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만, 일본,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자국의 안보 이익을 지켜야 하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어려운 위치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일본과 협력하라는 미국의 압박과 일본과 거리를 두라는 중국의 압박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군사훈련이나 무기 판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정세는 다시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이 추가 군사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추가 무기 판매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4월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대만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결정됩니다. 모든 게 유동적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지금 이 순간 대만 해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본질은 전면전이 아니라 외교와 군사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략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보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군사 시위와 외교 압박을 반복합니다. 실제 전쟁 직전까지 가지만 선은 넘지 않습니다. 이게
현대 강대국 경쟁의 방식입니다. 과거처럼 바로 전쟁으로 가지 않습니다.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아서 전쟁의 대가가 너무 큽니다. 핵무기가 있어서 전면전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색 지대에서 경쟁합니다.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중간 상태를 유지하며 서로를 압박합니다. 대만은 이 게임의 중심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힘겨루기를 합니다. 대만의 운명은 미중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대만은 이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